보수의 심장 대구가 이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5번째 대구 출마이자 은퇴까지 번복하며 이른바 라스트 댄스에 나선 분이죠. 보수 결집과 이변의 한가운데서 태풍의 눈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 뭐 그렇습니다. 예.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보수 민심의 풍향계 서문시장에 등판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지금 대구 바닥 민심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서문시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한마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시민이 정말 대구 좀 살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한 상인께서는요. 보수의 심장 지키다가 대구 심장 다 꺼져간다 하고 일갈해 주셨어요. 역시 이제 침체된 지역 경제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또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청년들 이런 생활 속의 위기감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 시민들께서 정치가 무슨 이념 대결, 진영 대결 의미 없고 내 삶을 바꾸는 효능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이분들이 체감을 하시는 그런 선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과거에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제 보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고 뭐 대구시장은 역대 다 이제 보수 정당 후보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판세가 그야말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책임당원 1,300여 명이 집단 탈당을 하고 김 후보님 캠프에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대구 경제, 대구의 경제를 살릴 적임자를 김 후보라고 보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분들 정말 이번엔 정말 대구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거는 단순한 당적이 아니고요. 자기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 짓는 자신들의 삶의 일부거든요. 또 어떤 분한테는 정체성이 가깝고. 그런데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걸고 저를 지지 선언한다. 이건 정말 단단한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대구 시민들은 좀 제발 정정 그만하고 정말 민생 좀 살려라. 그다음에 옛날에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가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무슨 희망을 만들어다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이념 이거 중요하지 안 하다.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누구냐. 그런 점에서 이제 대구 자부심을 그렇게 한번 살려보자. 그런데 이제 김문 이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또 무거운 책임을 저한테 얹어주시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뭐 이분들의 그런 어떤 어려운 결정은. 그렇군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누구랑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봐도 뭐 15%포인트, 20%포인트까지 막 벌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초접전 상황이에요. JTBC가 5일에서 JTBC 의뢰로 5일 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추경호 41, 김부겸 40. 그리고 KBS 대구가 4일 6일에 조사한 거는 김부겸 41, 추경호 37.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오차 범위 감안하면은 이건 다 초접전이거든요. 게다가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추경호 후보가 더 나온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처음에 이제 그 격차가 많이 날 때도 제가 이게 착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되면 이곳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느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그분이 바로 치고 올라올 것이다. 양쪽이 접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말하자면 보수 결집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옛날만큼 그런 강도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대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현실은 지금 엄연히 현실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결집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최근에 아마 이제 저를 주요 선택지로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언제 이제 보수정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접전을 벌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뭐 지난 30년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옆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참 저희들은
하루하루 정말로 시민들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피말린다라는 얘기를 저도 좀 뭐 많이 캠프 관계자 뭐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보수 결집이 있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했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이게 지금 보수 결집의 땔감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지금 동지들을 버릴 셈이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후보님이 직접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은? 글쎄요, 뭐 아마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촉발점은 된 것 같아요. 결집에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가 또 이렇게 어떤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서는 그럼 대구 시민들의 이 녹록치 않은 이 삶과 미래 이건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안만 하더라도 TK 통합 신공항 문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 또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 이런 거 토론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특검법이라는 중앙 정치 논쟁으로 이렇게 빨려들면 그 피해는 결국 대구 시민이 다 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다행히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용, 절차, 처리 시기 등을 관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또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충분히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 뭘세 편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대구의 진짜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살려갈 겁니까? 예. 저는 그걸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별로 영남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추풍령을 넘지 마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뭐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지금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너무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예. 그러나 하여튼 이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어떤 중앙당의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공천한 이 후보 김부겸이라는 후보가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뭐 제가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지지를 자꾸 말씀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에 먹고 사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신공항에 1조 원 조기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당 프리미엄을 지금 선거에 마케팅의 전면으로 좀 내세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여당 프리미엄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대구가 가져올 몫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과 협상력 예. 이걸 이제 제가 강조한 거죠. 여당 시장이든 야당 시장이든 대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하면 상대당과 협상을 해서 이를 진척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실행력은 야당 후보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정쟁만 하시면 국민의힘이 뭐 대구 예산을 놓고는 정부 여당하고 어쨌든 협상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할 준비가 돼 있는가? 오히려 저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남은 대통령 임기도 4년이고 시장 임기도 4년 맞물리거든요. 예. 저는 이게 대구를 한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꾸 이제 정쟁으로 말려들어서 안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번에 제가 그래도 국정 경험도 있고 중앙정부 네트워크 이거 전부 한번 대구에 쏟아부어서 예. 어떤 대구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에 대한 발전 의지가 그렇게 있으면은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를 약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진행자께서 듣기에도 좀 조금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예. 제가 최소한의 뭐 어떤 그 도리는 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떨어진 사람하고 당선된 사람이 일을 하는 차이가 얼마나 클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당신들께서 여당으로 계실 때는 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지금 뭐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 김모가 뭘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그렇게 의기장을 놓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좀 듣기에 좀 민망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대구의 가장 뼈아픈
팩트 중에 하나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인구 유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구에서 나와서 낳고 자라서 공부까지 한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김부겸 후보는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 뭐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대구 산업을 미래형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로서는 좋은 일자리가 되든 그다음에 창업의 기회가 있든 아니면 정주 여건이 좋든 어떤 뭔가 주어져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버텨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대구가 지금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섬유 같은 이런 전통 제조업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AI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뭐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서 자꾸 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AI에 대한 전환 투자, 이거는 국가하고 대구시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또 그러고 또 결국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대구를 앞으로 AI 로봇 또 미래 모빌리티 예. 이런 쪽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또 헬스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런 미래 신산업도 새로운 성장적으로 키워야 젊은이들이 조금 말하자면 좀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구는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로봇 특구 이런 다양한 제도와 기반이 있습니다. 예. 이 기반 위에다가 정부와 또 기업들이 더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청년들도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알겠습니다. 외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알파시티라든가 테크노폴리스 등이 R&D 기반이 지금 제법 탄탄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 연결해서 이 청년들이 대구에서 그런 기반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이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그런 또 욕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도청이 이전한 자리가 좀 공간이 넉넉해요. 요게 이제 뭐 주요 대학 옆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글로벌 청년 창업 문화 융합 특구로 만들어 가서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하려면 뭔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1천억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를 바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도 또 승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주거 문제인데요. 주거는 청년 주거 보증 지원 같은 이런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 마음들 이 사람들이 급할 때 얘기를 해도 맡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대구 시내 전체에 한 5개가 있긴 있는데 24시간 긴급 돌봄 어린이집 같은 게.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구별로 안 할 시간이 있어야 예. 실효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젊은이들에게 여기서 정말 견뎌내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남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도시로 잘 바꾸면 시켜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김부겸 후보님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공약이 막 줄줄줄줄 나와서 제가 어느 시점에 좀 적절하게 끊고 들어갈지 좀 계속 듣고 그래도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아니요. 제가 또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그럼요.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거가 좀 하나 궁금해요. 제가 이제 뭐 예. 다른 후보님들도 많이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듣는데 자, 모든 지역에서 다 AI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뭐 이를테면 부산 북갑에 나온 하정우 후보도 여기를 AI 교육의 중심지 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전부 다 뭐 평택도 AI 거점 도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반도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AI를 잘 활용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뭐 TV라든가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기존 산업에다가 AI를 입히는 물론 그런 고급스러운 프로젝트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산업 현장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는 이건 다 훈련을 하면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맞상대인 추경호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고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는 거시경제 전문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호영 의원도 당 지도부에 좀 반발을 했지만은 결국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데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게 추경호 후보의 얘기인데 김부겸은 그러면 뭐 앞에서도 쭉 말씀해 주셨지만은
추경호와 다른 뭐가 좀 최고의 강점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평생 경제 관료로 일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또 강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바로 이 TK 신공항 국가 지원 문제를 오히려 막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총리로 있는 2년 동안 그 소위 대구 예산의 국비 지원율이 저는 10%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총리를 한 동안은 거의 1%대예요. 이것만 보면 구체적인 말하자면 실력과 또 말하자면 중앙정부를 움직여보는 그런 정치력이 그게 이제 있어야 지금 대구는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힘든 살림을 요렇게 저렇게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는다고 예.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큰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큰 판을 만드는 그 정치력과 그 협상력은 제가 확실히 좀 앞서는 거 아닌가. 특히 제가 이제 여당에 말하자면 좀 제가 원로에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정부에 와서 일하시는 여러 정치인들 장관들과는 이런저런 또 인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을 좀 말하자면 저를 여기까지 내보냈으니까 제가 압박할 명분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성과로서 결과로서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좀 효용성을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정계 은퇴까지 번복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왔다. 좀 충심을 알아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께 왜 김부겸 후보 뽑아야 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 대구는 절박합니다. 대통령 임기 남은 4년 이대로 그냥 정쟁만 하다가 끝나기에는 대구는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를 어쨌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경험을 가진 저 김부겸 여러 대구 시민들께 정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의 일꾼으로 이 어려운 시기 대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써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천국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가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에 의뢰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대구 거주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서 KBS 대구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대구 거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